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병장 시절 13번째 이야기. 사단 AOP 경계 파견. 12. 파견이 끝나다. 이래저래 지내는 사이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가서 파견 말년이 되었습니다. 1982년 12월 28일에 시작된 사단 AOP 경계 파견이 29일 만인 1983년 1월 25일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1983년 1월 1일부로 병장에 진급함으로 마침내 육군 5대장성이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이 요원했던 군생활의 정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병장이 되었지만 파견지에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소대원들과 같이 근무하고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파견 인원 중에 병장이 4명이나 되어 서로 간의 입장이 미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말년인 최병장을 근무에서 완전 열애시키고 나보다 한 달 빨리 진급한 이총사수 손병장이 취사병을 자천하면서 근무에서 연례하자 내 동기인 사총사수 라병장이 은근히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결국 선임하사는 사총 요원 3명을 포분대가 파견 나간 도촌이 자동화 사격장으로 내려보내고 포분대 3명을 올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병장이 그곳에 가서 고참 대우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연일 작업 소식이 들려온 것으로 미루어 그리 편한 생활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병장이라도 병력 전체가 출동하면 따라가서 놀더라도 함께 나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AOP에서 나는 후임들과 똑같이 순서대로 근무에 편성되어 대공초소 근무를 했습니다. 후임들은 처음에 불침번 근무를 하라고 했지만 나는 사양하고 제일 막내를 분대장과 함께 불침번을 서도록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병장이 되더라도 열애의식을 버리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유야무야로 후임들이 챙겨주고 받들어주는 것이 많았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못하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취사병을 맡은 손병장도 그리 좋은 보직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나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밤에도 마지막 정리를 하고 들어오면 밤 8시가 넘어야 했습니다. 한겨울에 그 시간이면 오밤중이었습니다. 손병장은 때때로 남는 일종을 짊어지고 월명리까지 가서 막걸리와 바꿔 오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밝은 대낮에는 할 수 없으므로 밤에 어둑해지면 실행했습니다. 하루 업무가 끝난 뒤 월명리까지 다녀오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올무에 걸린 토끼를 가져와서 토끼탕을 해주기도 하더군요. 내가 근무 이외의 시간에 하는 것은 편지 쓰기가 거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선임하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다녀올 때마다 중대에 들러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선임하사가 가지 못하면 중대본부 서기병이 한두 번 왔다 가기도 했습니다. 나는 평소 편지를 많이 쓰다 보니 매번 서너 통 이상의 편지를 받았고 때로는 10여 통을 한꺼번에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써서 선임하사 편으로 보내는 것과 노트에 이런저런 생각을 써보는 것이 내 개인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1983년 1월 중순이 지나면서 파견 말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파견이 끝나고 자대에 돌아간다고 해서 아쉬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병장으로서 자대 생활로 돌아가더라도 어렵지 않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병장이라도 자대에서는 교육이나 훈련에는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기에 힘들기는 졸병이나 다를 바 없었지요. 그보다는 이곳 AOP의 파견 생활이 우리끼리 나와서 생활한다는 것 빼고는 좋은 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이라는 계절의 악조건 속에서 근무 조건이나 식사도 그렇고 물이 귀해서 제대로 씻지 못하고 세탁도 못해서 그야말로
산채 속에 은거하고 있는 산적들 같았습니다. 거기에 PX도 없어서 간식 하나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PX는 어쩌다 부식 추진하러 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단 사령부 PX에서 빵이나 과자를 사오도록 해야 했고, 또는 목욕과 세탁을 하러 가서 한두 번 들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파견 말년이 되었어도 그리 섭섭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등병 시절 병참대 3종 창고에서의 파견 말년은 정말 싫었습니다. 계절도 봄철이었고 모든 생활 조건이 자대 생활보다는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파견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견인 연대 병기과 때는 무덤덤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소대만 따로 나간 것도 아니고 이 소대에 편입되어 더부살이한 파견이었고, 그때도 겨울이라 근무 조건은 좋지 않았었지요. 게다가 연대 영내에 있다 보니 지휘관들이나 인사계가 뻔질 드나들며 당시 코앞으로 다가온 팀 스피리트 훈련 대비 재물조사 등을 하느라 부산하기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 훈련 때문에 파견 기간이 짧아져서 이래저래 불만이 많았던 파견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 군대 생활의 마지막 격오직 경계 파견이 될 사단 AOP 파견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파견 종료를 닷새 앞두고 1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내무반과 행정반 벽을 도색한다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크게 작업건이 없었기에 편히 있다가 내려갈 줄 알았다가 뜬금없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난로를 피운다고 해도 한겨울 혹한 속에 문을 열어놓고 페인트 칠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좀 더 있다 봄철에 하면 좋을 것을 왜 한겨울에 하는지 모를 일이었고, 우리는 불만이 많았지만 힘없는 보병이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1983년 1월 25일 화요일, 파견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이날 새벽에 우리와 교대할 일중대 병력이 올라왔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입니다. AOP에 미련은 없었으나 그러나 자대에 가서 밀린 숙제하듯 그동안 못다한 과업들을 수행해야 할 일들이 또 까마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 근무를 인수할 때처럼 저녁 때까지 인수인계를 하면서 우리들은 먼저 더블백과 소대 짐들을 들고 내려가 치중차에 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정든 통신병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군장을 메고 AOP를 내려왔습니다. 자대에 도착하니 18시. 군장을 내무반에 들여놓고 중대원과 소대원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곧바로 식사 집합을 하는 것으로 한 달간의 격오지 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